또 크리스찬 디올 코트, 보테가 베네타, 루이비통 핸드백 등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았다. 요새 명품 핸드백이 유행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그러니까 비싼 식당에서 저녁 식사,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향응을 제공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혐의인 것 같습니다.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약소하네요. 그죠? 겨우 뭐 코트 한 벌에 루이비통 핸드백에 뭐 이런 거 받았다고 간첩이 된다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딱히 중요한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CIA 요원이라고 하지만 CIA 그만둔 지 벌써 한참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주로 일반 연구단체에서 대북 전문가로 일하면서 학자 활동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학자가 자기가 좀 친한 정부들로부터 선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뭐죠? 그래서 진짜 간첩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사람을 지금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현금까지 받은 거 다 합쳐봤자 5천만 원. 액수를 아무리 키워도 6천만 원 남짓을 넘지 못해요. 10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일했다며. 근데 겨우 6천만 원? 앞뒤가 안 맞죠? 게다가 증거, 돈을 받은 증거, 또는 뭐 뇌물 등 명품 핸드백을 받은 증거도 너무 명백한데 이것도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주고받아요. 아니, 간첩을 했다며 간첩이 그렇게 허술하게 활동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미테리는 자신이 간첩 행위를 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법을 위반한다, 미국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도 그닥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공개적인 장소 가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받은 선물을 다른 선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바보짓 아니야? 받았으면 그걸로 땡이지 다른 선물로 바꾼다고? 그건 뭔데? 들키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근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었대. 이게 뭐죠? 모두 다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사람의 이 수미텔이라는 사람이 과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요, 작년 7월에 수미테리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칼럼 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오피니언이라는 칼럼입니다. 자, 이 칼럼 제목이 뭐냐?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우리는 이 친일 외교라고 우리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는 이 행보에 대해서 아주 찬양 일색을 드러내고 있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 또는 대법원 판결로 나온 그 뭐 여러 가지 뭐 손해배상 관련된 그런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를 엄청난 용감한 발걸음이라고 추켜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윤석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또는 이게 미국을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 이 기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문제 삼는 이건 이겁니다. 바로 이 기사를 쓰기 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일정한 청탁을 받고 또 어떻게 글을 쓰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사가 게재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사에 링크를 보내서 나 이렇게 기사 썼어요 라고 보고까지 했대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한국 외교부 공무원이 아유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칼럼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근데? 칼럼 썼는데, 칼럼 쓸 때 한국 정부 관계자랑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교류나 교감을 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한테 유리한, 뭐, 속칭 빨아주는 기사를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 간첩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주는 윤석열의 대일 외교 혹은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썼고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하고 상당히 밀접한 교류와 접촉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미 협의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Future of 70 Years Alliance, 즉 뭐냐면 70년의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 뭐 이런 내용의 칼럼도 썼대요. 이 칼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이 칼럼 내용을 보면요, 한미 동맹, 특히 한미 동맹이 일본과의 연합까지 이끌어가면서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뭐 지평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띄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alliance, 동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수미테리는 한국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신문에 한미 정상회담 70년 동맹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바이든 윤 정상회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좀 긴 온라인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싣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 공무원하고 밀접하게 접촉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미텔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는 기사를 막 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과 접촉을 가져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새롭게 형성된 한미일 3자 관계, 그리고 이것이 대중관계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동맹, 뭐 삼각동맹, 이거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면은 질색팔색을 하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쪽에서 뭐 좋아하나 봐요. 특히 윤석열 정권도 한미일 동맹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칼럼 역시도 윤석열 정권을 위한 칼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사실 짜증나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온 세계가 암울한 일들 뿐인데 그나마 좋은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관계, 한미일 협력관계를 형성한 것이 참 밝은 일 중에 하나다. 브라이트한 사건이다. 온 세상이 다 어두컴컴한데 라고 기사를 써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윤석열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내용이죠. 이 기사에 alliance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alliance,
동맹이에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다가 얼라이언스라고 하다가 막 그래요.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수미김이라는 사람은, 수미테리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과거 자료를 살펴봤어요. 과거 자료, 이것도 2017년 자료인데요. 2017년에 이 수미테리라는 사람이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엄청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주 섞인,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희망사항이 담긴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쓴 겁니다. 자, 민주정부에는 대단히 비판적이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단히 우호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했어요.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 상영을 했는데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는 탈북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이게 뭐냐면 북한이 자기들을 지상낙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비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낙원의 뒤쪽 뭐 이런 식의 뭐 영화겠죠. 그래서 탈북자에 대한 영화로서 북한에 대한 아주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낸 영화예요. 이걸로 지금 에미상인가요? 퓰리처상인가요? 하여튼 그 수상 대상자가 됐다고도 하죠.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극우 인사인데다가 친윤인데다가 친트럼프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소가 됐다. 간첩으로.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경고 사인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게 말해서 경고 사인이고 조금 세게 얘기를 하면은 야, 윤석열 너 손절이라고 말한 것과 그닥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 이건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수미테리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뺀지 먹은 사건인 거죠. 어떻습니까? 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 가정이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일정한 경고 사인 혹은 손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친트럼프의 극우 인사라는 점,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인재풀, 특히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 창구가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차단한다 라는 의미로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뭡니까?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한 방 매긴 거죠. 이걸 손절이라고 할지 경고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들어설지도 모르는 트럼프 정권과 윤석열과의 연계고리를 미리 끊어준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이 상황을 가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손절이라고 봅니다. 손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다급한 거지. 그렇게 한미 동맹 해왔는데 미국으로부터 손절당한 거죠. 바이든 새끼 이 말, 바이든 날리면 그 원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당 새끼들 바이든 쪽팔려서 이런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바이든이
예, 뒤끝 장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나가기 전에 지가 제2의 재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쫓겨나기 전에 그동안 미뤄뒀던 복수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확실한 건 윤석열 정권이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는 거죠. 오죽 못났으면 이런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못났기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동맹국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삼더라도 조용히 문제 삼고 조용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사건을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떠들썩하게 사건을 끌고 갔다? 예. 그렇죠. 손절이란 표현 외에는 달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손절됐다라는 거, 트럼프한테 손절당했다는 거를 들키기 싫어서 괜히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국제적인 망신이죠. 글로벌 호구가 따로 없죠. 동맹국으로부터 그렇게 윤석열이 죽고 못 사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뺨까지 얻어맞는, 속된 말로 뭐 주고 뺨 맞는다. 딱 그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보다 또 남 탓하고 있는 윤석열. 앞으로 어떤 외교 참사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내일 모레 이 국회에서 관련된 또 뭐 사건 조사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이걸 또 뭐라고 변명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뭐라고 변명을 하든 우리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이건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팽 당한 거다 라고 말입니다. 네, 호시우행님, 아메리칸 파이값 비싸다.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게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돈독해졌다면 이런 일이 생기질 않죠. 전 정부에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를 지금 터뜨릴 이유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지금 굳이 터뜨렸다는 이유는 그거는 사실상 윤석열 보고 엿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러고 보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민주 세력은 훈련된 정치 세력이다 라고 호시우행님 말씀해 주셨네요. 예. 베리님, 재작년인가요? BPA 현장 가서 벽에 붙어있던 메뉴판 봤던 새끼. 예, 윤석열이 그랬죠. 솜다리꽃님께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이 나라 대통령은 얼마나 이용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을지. 글쎄요. 아마 트럼프는 갖고 놀려고 그럴 거예요. 이종영님께서는 바이든 트럼프에 팽당한 거임. 백일홍님께서는 글로벌 멍충이로 등극. 김치국수님께서는 바이든이 왜 룬이라고 불렀는지 알겠다. 룬. 이게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윤이 아니라 룬. 참, 아이고, 씁쓸하네요. 씁쓸해. 이제는, 글쎄, 왜 맨날 부끄럽고 창피한 건 우리 몫이 되어야 되는지, 왜 맨날 국민들만 이렇게 부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네, 보내야 되겠죠? 배효서님께서는 진짜 나라가 거덜나겠다 라고 하셨고요. 남자 박성일님께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님이라고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유화 폐간
하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호 PD가 저와 함께 이렇게 방송한 지 좀 됐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제 방송과 함께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기도 합니다. 자, 김대호 PD 지난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네. 대호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대호입니다라고 네. 하는 표현 말을 들으니까 재밌는 게 어디 가서 용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엄청 어색해 하거든요. 근데 네. 대호입니다라고 하는데 안 어색하는 게 확실히 젊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네요. 뭔가 친근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자, 네. 매주 이 시간에 우리 정치권 소식을 속속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준비했었던 주제는 다른 부분이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됐었던 제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동향 세 개의 당 동향을 맨날 살피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또 핫 이슈 됐었던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이제 그 동네 핫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러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한 주제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 어떤 주제로 바꾸셨나요?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민주당, 우리 민주당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부분을 정말로 아낀다면 잘 되길 바란다면은 누군가는 꼭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